자,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 이민년 2기호 사주밴드 송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인 일정은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 주최자인 사주상담가 2기호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이고 아주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멀리까지 오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오신 시간이 조금이라도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태풍을 오지 못하게 할 수는 없지만 준비는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적었는데요. 이것이 이 사주명리학을 배우는 사람들의 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생년월일시 갖고 이렇게 그 사람들의 인생을 분석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그 사람의 그 특징을 나타내는데 구체적인 결과까지 확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주를 보고 너는 글렀어, 너 성공하기 글렀어, 아무도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 결과는 몰라. 그런데 특징은 뚜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에 맞게 내가 거기에 맞게 살아가고, 그리고 그 특징에 맞게 직업을 갖고, 그리고 그 운에 대해서 대처를 잘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오늘 시작하기 전에 알려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차를 타고 이 건물에 주차를 하셨잖아요. 그분들은 차량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이 현관 입구에 자기 차 번호를 등록을 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걸 하셔야지 무료예요. 5시간 무료예요. 만약에 등록을 안 하시면 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시기 전에 반드시 차량 등록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카운터에 있어요. 이 현관 카운터에 차량 등록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 차 번호를 등록을 하면 거기에 이제 금방 등록이 돼요. 그러면 5시간 무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까먹지 마세요.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냐면은요, 3시에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3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얘기도 나누시고,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상담도 받으시고 그러셨는데, 이제 지금 4시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서부터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내년이 이제 개묘년이니까 내년에 개묘년의 운세가 어떻게 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이게 1시간이 안 될 거예요. 너무 오래 끌면 지금 그 자리도 딱딱한데 힘드니까 짧은 시간 안에 마치도록 하고, 다시 그러면 이제 이게 끝나면 나가셔가지고 그대로 또 얘기 나누시고 상담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서 이제 6시까지 하시고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식사를 하러 가시는데요. 식사는 이 건물에서 가깝습니다. 바로 앞인데, 여기에서 이 장소를 제가 지금 밴드에도 올려드렸는데요. 장소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이 화면을 한번 보세요. 이 현관에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나가갖고 엘리베이터를 타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쭉 내려가시면 쫙 나가시죠? 이쪽으로 쫙 나가시면 이제 이게 도로가 있고, 이쪽에서 나가셔가지고 왼편으로 이렇게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끝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거죠. 그럼 건물 끝에 세븐일레븐이 있어요. 여기까지 쭉 걸어가시다가 찾기를 이제 건너시고, 횡단보도를 하나 건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백화점이 보이잖아요. 이쪽 건너오신 다음에 또 건너요. 여기에서 반대편에 보면 여기 무슨 내려가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 거궁이라고 적혀 있고, 이쪽으로 내려가시면 돼요. 그래서 내려가시면 승강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 밑으로 쭉 내려가세요. 그럼 여기가 이제 식당이 큰 게 있는데요. 안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시면 오른쪽에 식당이 있고 왼쪽에 식당이 있는데 왼쪽 식당이에요. 왼쪽 식당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어요. 여기 메뉴가 있는데 메뉴 고르시면 돼요. 13,000원에서부터 7,000원짜리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13,000원짜리 드셔도 되고 7,000원짜리 드셔도 되는데 7,000원짜리가 막국수거든요. 근데 제가 먹어보니까 이 막국수가 제일 맛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끝나잖아요. 그럼 바로 옆이 백화점이고 지하철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하철 타실 분들은 그걸 가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오셔가지고 여기서 주차하신 분들은 차 타고 가시면 돼요. 이제 식사하고 오늘 일정이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술은 먹지 않고요. 술이나 음료는 먹지 않고 식사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정이 이렇게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우리가 명색이 사주 모임인데 이제 연말에 이렇게 만나갖고 그럼 내년에 개묘년은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2023년 대한민국의 국운 뭐 이래갖고 막 나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제 입장에서 뭐 국운이라는 말까지 쓸 정도로 그렇게 좀 주제넘게 강의할 사람은 아닌데 제가 2021년도인가요? 그때 국운에 대해서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때 했냐면 저는 그런 걸 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 당시에 한국경제신문 기자가 인터뷰를 하겠다 그래서 좋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의 그 국운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인터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했죠. 했는데 하다가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게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그랬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전염병 같은 게 돌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상에서. 근데 그거를 좀 길게 얘기했으면 좀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그때 이제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좀 비중 있게 그 전염병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텐데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운 얘기를 한 사람 중에 그 전염병 얘기한 사람은 저밖에 없었다는 거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오셔가지고 그냥 얘기만 하시긴 어려우니까 이제 사주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상담을 해주시는데요. 지금까지 상담을 받으셨잖아요. 이제 끝나고 가서도 이제 계속 상담을 해주실 거고 오늘 총 4분이 상담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3분은 사주 상담을 해주시고요. 1분은 타로 상담을 해주시는데 제가 한 분씩 인사드릴게요. 유효숙 선생님, 박수 좀 주세요. 최정우 선생님, 실력 좋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김채연 선생님, 감사합니다. 김지현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 4분이 이제 상담을 해주실 거고 김채연 선생님만 빼놓고 3분은 저한테 1대1 상담, 그래서 1대1 강의 들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김지현 선생님은 지금 듣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계신 분들한테 상담을 받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도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10분 이상은 하지 마세요. 10분 이상은. 그리고 1년은 중심으로 상담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개묘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인적으로 봤을 때요. 우리가 개묘년이라고 했을 때 올해 1년운이 개묘년이다.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개묘년이거든. 대우는 달라도 1년운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개인적으로 봤을 때 누구한테는 좋을 수 있고 누구한테는 나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수기운하고 목기운이 용신운이니까 수기운하고 목기운이 들어오는 거니까 내가 수기운하고 목기운이 용신운이다. 그런 사람한테는 좋겠지. 개묘년이. 그리고 수기운하고 목기운이 기신운이다. 그런 사람한테는 나쁘겠죠. 그래서 우리가 1년운을 볼 때에는 이것이 용신이냐 기신이냐 일단 이걸 기준으로 보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충과 합이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지지가 충이다. 그랬을 때 좀 안 좋게 보는데 이 경우에는 충의 강도가 약하겠죠. 왜냐하면 개묘년이 왔을 때 일지가 유금인 분들 이런 분들이 묘유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지가 극을 하는 거지 극을 받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내가 일지가 극을 하지 극을 받는 게 아니니까 충격의 강도는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성운은 안 좋겠지. 지지가 유금인 분들은 이성운은 안 좋을 거예요. 그리고 정유일주 같은 경우는 천간지지가 다 충인데 천간의 개수에 의해서 충을 받을 때에도 여자 입장에서는 관성운이니까 이 이성운은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운세는 이런데 우리가 이제 뭐 구군이 어떠니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지금 현재 상황을 한번 보세요. 지금 불경기잖아요. 일단은 집값 떨어지죠. 집값이 막 떨어지면 되게 불경기야. 그런데 이게 이제 떨어져도 보통 떨어지는 게 아니고 작년에 집값이 최고점일 때 집을 산 사람이 100만 명이래요. 언론에 보니까. 100만 명이면 그 딸린 식구까지 얼마야.
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인구의 한 10%는 된다고 봐야 돼. 그러면 특히 젊은 사람들, 그때 영끌 했다고 막 그랬는데, 그때도 우리가 하여튼 앞날을 내다보기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그 부동산 유튜버들 보면 누구는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다. 아니면 누구는 떨어질 것이다. 막 그랬었는데, 결국은 막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몇 억 대출 받아가지고 집 샀다.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되게 어렵거든. 그리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지.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야. 저기 캐나다에 사시는 분도 어렵고 미국에 사시는 분도 어렵고 이집트 같은 경우는 뭐 물가가 몇 프로가 올랐대. 150%가 올랐대나 어쨌든 해갖고 난리도 아니래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주말에는 다 놀러 가지.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살기 좋아. 우리나라도 아직까지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영끌에서 집 사는 사람들 빼놓고는 나머지는 몰라. 그래서 계속 놀러 갈 생각만 하고 있거든. 그런데 내년이 돼서 어떻게 되겠느냐. 이건 상식적으로 볼 때에도 어렵겠지. 지금 이 상황에서 내년에 아주 좋을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계묘라는 그 일년운에 어떤가 그 성격을 볼 때 있잖아요. 성격을 보기 위해서 이 그림을 좀 볼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이것은 월운이죠. 지금 이게 태양이고 5월, 미월, 신월, 6월 이렇게 적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묘목이 있잖아요. 이거 묘월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월인데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거야. 계묘라는 그 성격, 60갑자의 성격이 어떤가 이걸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데요.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그림을 많이 접하게 돼. 왜냐하면 여기에서 사주명리학이라는 학문이 나왔어요. 이 그림에서. 빨간 게 뭐야? 태양이지, 태양. 그리고 달이 여기에 있을 때, 달이 아니라 지구가 여기 있을 때 제일 덥다는 거잖아요. 이게 하지가 있고, 이 자월에 있을 때 제일 춥겠죠. 이게 동지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때 봄의 기운이 절정이고 6월에 있을 때 가을의 기운이 절정이야. 그러니까 지구가 어디쯤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온도가 바뀌죠. 계절이 바뀌고. 그러면 사주명리학이 뭐야? 당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어. 그래서 생년월일을 딱 봐가지고 거기에 사주팔자를 딱 뽑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주명리학의 기원은 천문학이거든. 서양도 마찬가지야. 서양에서도 뭐 점수랑 이런 게 다 그 천문학, 별자리 보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태양을 주위로 지구가 어디쯤 왔을 때 그때 태양하고 지구하고 그 기운이 어떠냐 그거를 바코드로 딱 찍은 게 사주팔자야. 그러니까 이 절기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사주라는 것은. 그래서 사주를 뭐라 그래요? 절기학이라고도 하고 계절학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면 우리 어머니만 해도 절기 다 외워. 절기를 다 외워. 왜냐하면 농사 지었으니까. 농사 짓는 사람은 절기에 따라서 김매야 되는데 뭐 심어야 되는데 뭐 이게 다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농사가 직업이니까 이 절기를 다 외우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계묘년이잖아. 계묘년. 그러니까 묘월을 한번 보자고요. 이 묘라는 걸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봄의 절정인데 이 묘월에 들어있는 절기가 경칩하고 춘분이야. 그러니까 춘분이라는 건 봄의 절정이고 이 경칩이 되면서 이제 봄이 딱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묘월이 경칩이 되면서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러면 경칩이 어떤 계절이냐면 만물이 다 깨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겨울잠 자던 개구리나 뱀이나 이런 게 다 깨어나는 시기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좀 요란스럽겠지. 왜냐하면 잠자던 겨울잠 자던 동물들이 다 깨어나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봄이 됐으니까 활동을 해야겠다. 이런 준비를 하는 시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칩이라는 거, 묘월이 시작된다는 것은 편안하지는 않다, 안정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경칩이 되면서 강수량이 늘기 시작한대. 그래서 강수량이 느는데 이때가 봄이라 그래가지고 봄비만 계속 오는 게 아니라 좀 복잡해. 막 폭우가 쏟아질 때도 있고
천둥이 칠 때도 있고 또 잔잔하게 비가 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비가 오는 것도 일정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뭐가 있어요? 꽃샘추위가 있어요. 꽃샘추위. 그러니까 이제 봄이 왔구나 하고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갑자기 또 추워져. 그러니까 뭐야 이거는? 불안정하지. 절대로 안정적인 게 아니야. 이 경칩이라는 거. 그런데 계묘잖아요. 계묘. 그러니까 계수라는 건 뭐야? 물이거든.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좀 불안정한 상태에서 하늘에서 비까지 내리니까 이 계묘년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순탄하게만 흘러가는 그런 운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제 계묘년이었을 때, 이때가 60년 전이잖아요. 6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의 그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했어요. 총 맞아갖고 비명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최강대국의 대통령이 죽었으니까 그때 전 세계가 좀 상당히 불안한 시기였다고 볼 수 있지. 지금 만약에 뭐 바이든 대통령이 총 맞아 죽었어 막 갑자기. 지금 러시아에서 전쟁하고 막 이러는데. 그러면 그것도 상당히 불안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국운을 볼 때 한국을 목기운으로 봐. 목기운. 그래서 우리나라를 동방이지국이라 그러잖아요. 동쪽에 있는 거야. 동쪽이라는 건 목기운을 나타내요. 그러면은 화기운은 뭐야? 일본. 일본을 화기운으로 봐. 일본이 남쪽에 있잖아.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일장기가 이제 빨갛잖아요. 태양을 상징하잖아. 화기운을 일본으로 봐. 그게 섬나라라 그래갖고 수기운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뭐 임진왜란이니까 이게 수기운이 들어왔으니까 일본에서 쳐들어왔다 막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화기운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토기운이지 당연히. 가운데 중자를 쓰고 세계의 중심이 되는 나라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으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 토기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을 만약에 육식갑자로 굳이 표현을 한다면 갑인일주라고 볼 수 있어. 갑인일주. 갑인이라는 육식갑자를 우리나라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간을 보자면 당연히 갑일간이지. 그러니까 목기운이 한국을 상징하니까 대한민국은 갑목일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갑목일간 입장에서 이게 이제 갑인일주라고 이렇게 갑인이라고 했을 때 대한민국이 계묘라는 일년운이 이렇게 딱 들어왔잖아요. 그럼 봐봐. 갑목일간 입장에서는 천간은 인성운이 들어왔고 그리고 지지는 겁재운이 들어왔어. 그렇죠? 그런데 어떤 육식갑자든지 뭐 충이라든가 원진이라든가 뭐 이런 게 안 좋은데 겁재도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겁재도. 그래서 이 계묘라는 일년운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좋은 운이 아니고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나라는 엄청 고생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은 그나마 나은 편이야. 미국도 엄청 힘들어. 한번 알아봐.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캐나다도 힘들고 유럽도 힘들고 망한 나라는 여러 있고 뭐 이집트라든가 뭐 스리랑카라든가 망한 나라는 여러 있고 지금 다 힘들어요. 한국이 제일 나아. 한국이 그나마. 그 점은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러면은 내년에 내가 일년운이 되게 좋아. 내년에 내가 수기운하고 목기운이 용신운이야. 그래서 기다리던 용신운이 들어왔어. 그런데 실제로 진짜로 내년에 제2의 IMF가 터졌다. 경제 한란이 우리나라한테도 이제 몰아닥쳐가지고 엄청 어려워졌다. 그래서 막 사람들 막 잘리고 대기업 막 잘리고 옛날에 IMF처럼 뭐 그리고 막 그게 힘들어진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다 힘들지. 1년운이 내가 좋아도 힘든 거야. 그러니까 내가 1년운이 좋다는 거는 꼭 일이 잘 된다기보다는 남들은 엄청 고생하는데 나는 조금만 고생해. 그래서 운 좋은 거지. 음식점 하는 사람이 남들은 다 적자야. 근데 나는 본전치기는 해. 그렇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괜찮은 거지. 그래서 어차피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뭐 부동산이나 자기 집 갖고 있는 사람 저 같은 경우도 내년에 3월달에 입주인데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갖고 있는 집을 팔아야 되거든. 근데 내가 부동산 가서 물어봤어. 그랬더니 손을 이렇게 저.
그러니까 매매도 전혀 안 되고 전세도 안 된대. 그래서 난 이걸 팔아야 거기 들어가는 거거든. 그거 팔지도 못하고 전세도 못 줘. 그리고 거기 그러면 내가 입주하는데 거기 그럼 전세라도 줘야겠다. 전세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3억을 부르더라고. 분양가가 5억 5천이거든. 분양가가. 근데 3억이면 나갈 것 같대. 근데 그게 최고가 올라갔을 때 작년 말인가요? 11억이라 그랬거든. 11억이라 그러는데 지금 6억 5천이래. 그럼 분양가가 6억 5천인데 5억 5천인데 6억 5천을 팔아봐요. 그럼 세금 내고 남는 거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어떻게 되겠어? 분양가 밑으로 떨어지겠지. 조금만 더 기다리면. 그러면 나 같은 사람 입장에서 가슴이 아프지만 내가 여러분들한테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내년에 부동산 운을 볼 때에는 어떻게 해야 돼? 사지 마. 기다려. 더 떨어질 때까지. 계속 기다려. 그럼 더 떨어지겠지. 그럼 나 같은 사람은 괴로워도 이제 계속 떨어지니까 사는 사람은 좋은 거지. 그래서 이게 만약에 금리가 이제 지금 계속 올리잖아요. 올리다가 이게 다시 내린단 말이야. 내려. 그러면 금리가 내리니까 사야지. 그러지 마. 그거 더 기다려봐야 돼. 왜냐하면 부동산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좀 반등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다 다시 떨어질 수도 있어. 그래서 그걸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일단은 전세값이 올라가야 돼. 전세값이. 그래서 그 집값의 최소한 70%는 돼야 돼. 그래서 그런 상태로 딱 봐가지고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겠다. 그랬을 때 사야 되는데 그 시기가 사람들이 내 생각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측하는 게 내년 말쯤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 살 때에는 좀 신중하게 함부로 사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내년에 개면연은 대체적으로 어떻다고요? 좀 힘들 수밖에 없다. 그 힘들다는 게 전 세계가 다 힘들고 그나마 우리나라는 좀 나은 편이라는 거 이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오늘 이 내년 개면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여기에서 끝나고 다시 나가셔서 이제 얘기 나누시고 그리고 또 상담 계속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